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애플이 혼종을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아이폰 16e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 이름을 들었을 때 SE의 후속작인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많이 좀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SE 시리즈는 홈버튼이라는 게 있었는데 홈버튼이 없어졌죠. LCD의 디스플레이는 SE의 핵심인 특징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디자인은 아이폰 13과 많이 닮았는데요. 사양은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정규 모델인 아이폰 16과 비교하자니 카메라부터 차이가 좀 나고요. 몇몇 기능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SE, 미니, 그리고 보급형 모델의 특징을 다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인데요. 과연 이 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이폰 16e가 왜 이렇게 애매한 모델인지, SE의 후속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폰을 구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플이 SE 시리즈를 출시할 때마다 고수했던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바로 기존 구형 디자인을 재사용해서 가격을 하향한다는 점이었죠. SE 1세대는 아이폰 5S의 디자인을, 그리고 2세대와 3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아이폰 16e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아이폰 13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LCD가 아닌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그리고 SE의 상징과 같았던 홈버튼과 터치 아이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페이스 아이디만 지원을 하고 노치 디자인의 전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어요. 다른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SE 시리즈는 항상 한 65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던가 반면에 16e는 9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려 한 34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는 가격을 낮춘다는 SE의 또 다른 핵심 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SE 후속작은 따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SE라는 이름을 이어갈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즉 SE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16e가 새로운 보급형 모델로서 채우게 된 셈이죠. 아이폰 16e의 구체적인 스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OLED, 그리고 해상도는 2532 곱하기 1170 픽셀, 인치당 460 픽셀의 선명도로 아이폰 13과 동일합니다. 최대 밝기는 800니트, 일반과 1200니트, HDR 60Hz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서는 A18 칩을 탑재했지만 표준 A18 칩의 변형 버전으로 GPU 성능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CPU 성능은 큰 차이가 없어 일반 앱 사용과 멀티태스킹에는 충분합니다. 메모리, 램은 6GB로 이전 SE 3세대의 4GB보다 향상되었지만 아이폰 16 시리즈의 8GB보다는 적습니다. 저장 공간 같은 경우로는 128GB 기준 99만원, 256GB 기준 114만원, 512GB 기준 144만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제공되고요. 기존 SE 64GB부터 시작했던과 달리 아이폰 16e는 기본 저장 공간이 128GB부터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시스템은 후면에 단일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만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 13에 있었던 초광각 카메라는 제외가 됐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f1.6 조리개, 광학식 손떨림 방지, 디퓨전, 스마트 HDR4 포토그래픽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트루뎁스 카메라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아이폰 13보다 증가하여 약 3500mAh로 추정되고요. 유선 충전은 20W, 무선 충전은 7.5W를 지원하지만 맥세이프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IP68, 방수방진, 듀얼 심카드, 그리고 5G,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요. 초광대역 칩은 제외되었습니다. 크기와 무게는 6.06인치와 172g으로 아이폰 13보다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6e는 정확히 어떤 포지션을 노리고 있을까요?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아이폰 16e는 SE의 후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종된 아이폰 미니나 아이폰 13의 변형된 기술에 가깝습니다. 아이폰 13과 유사성을 보면 외형은 아이폰 13과 거의 똑같죠. 6.1인치 크기의 OLED 디스플레이, 노치 디자인까지 거의 다 비슷하고요. 하지만 가성비를 내세운 모델답게 초광각 카메라가 사라지고 맥세이프 충전 기능도 제외됐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13 미니는 작은 화면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었지만 예상보다 판매가 많이 저조해서 단종이 되었습니다. 16E는 크기는 미니보단 크지만 가격대와 포지셔닝 측면에선 미니의 자리를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6E는 아이폰 13을 베이스로 한 보급형 모델로 SE의 후속작이라기보단 단종된 미니와 새로운 보급형 라인의 시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이폰은 왜 SE 후속작 대신 완전히 새로운 16E의 모델을 선보인 걸까요? 첫 번째로는 홈버튼이 있는 구형 디자인의 한계 때문입니다. SE 시리즈는 계속해서 아이폰 8의 디자인을 재활용해 왔는데요. 이 디자인은 2017년도에 나온 건데 디자인을 유지해 오는 게 무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iOS 기능들과 앱들이 더 넓은 화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홈버튼과 두꺼운 베젤로 인한 제한된 디스플레이 면적은 현대적인 앱 경험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아이폰 미니의 공백을 채울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와 13 미니를 출시했지만 작은 폰을 원하는 소비자층이 생각보다 적어 결국 단종되었어요. 하지만 보급형 모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겠죠. SE의 역할을 하면서 미니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조 공정 부품 공급망이 최적화입니다. 아이폰 16E가 아이폰 13과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애플은 기존 제조 라인과 부품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비용은 절감하고 공급망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6E는 기존 SE보다 34만 원이 더 비싼 99만 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애플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SE, 미니, 보급형 모델의 특징을 적절히 조합한 절충안이 바로 아이폰 16E인 셈이죠. 아이폰 16E를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과 간단히 비교할게요. 아이폰 16E는 아이폰 16보다 23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16에는 초광각 카메라, 더 밝은 화면, 맥세이프 충전이 있지만 기본 성능과 메인 카메라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아이폰 13과 비교를 했을 때 아이폰 13은 약 95만 원으로 아이폰 16E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디자인은 거의 같지만 16E는 최신 A18 칩을 탑재했고 13은 초광각 카메라와 맥세이프가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으로는 S24는 더 비싸지만 120Hz 화면과 3개의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6E는 최신 성능을 원하지만 비용은 절약하고 싶은 애플 사용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6E는 정말 살만한 제품일까요? 다양한 소비자 유형별로 이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신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최신 A18 칩셋과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배터리도 이전보다 더 커졌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아이폰을 처음 사용해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좋은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폰 16의 핵심 기능 대부분을 경험하면서도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카메라보다 성능이 중요한 사용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가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A18 칩셋은 현재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SE처럼 최대한 가성비를 따져서 아이폰을 사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가격면으로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요. 아이폰 16E의 가격은 128기가 모델 기준 9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는 기존 SE보다 약 34만 원 더 비싼 가격이에요. 또한 초광각 카메라가 없고 맥세이프 충전 기능도 제외된 점은 많이 아쉬울 부분입니다. 특히 다양한 촬영 옵션을 중요시하거나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활용하고 싶었던 사용자에게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를 선호하는 사용자에게 16E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황에서 지문 인식이 페이스 아이디보다 더 편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 SE 모델의 느낌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가성비 아이폰을 찾는 분들에겐 나름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아이폰 16E는 SE의 후속작이기보단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절충형 보급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다시 찝어드리겠습니다. SE처럼 초저가는 아니지만 아이폰 16보다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최신 칩셋이 들어갔지만 몇몇 기능들이 빠져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미니 대체 모델 같지만 크기는 미니보다 작지 않습니다. 아이폰 13과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내부 사양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홈버튼과
터치 아이디가 사라지고 모든 아이폰이 페이스 아이디로 통일되었고요. 그리고 기존 충전기 8핀이 아닌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애플 라인업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보급형 모델이 등장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E를 버리고 16이라는 새로운 보급형 모델을 내놓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SE 전통을 이어가야 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애플 제품에 대한 솔직한 리뷰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